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이 방사능 피해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방사능 검사와 안내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이 도민들이 상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이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한 마트의 수산물 코너.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가 있지만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어제 하루,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건어물과 냉동 수산물의 매출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오염수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그런 어떤 해로운 영향 때문에 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망설여지죠. 방류가 시작된 만큼 이제 정밀한 검사와 정확한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 제주도는 검사를 확대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대책을 지난 22일 내놨습니다. 시내의 11개 대형 건축물에 있는 전광판, 그리고 1250기 그 버스 정류주 전광판을 통해서 저희들 표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통시장 입구라든가. 하지만 현실은 계획과 많이 달라 보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버스 정류장을 확인해 보니 제주도가 말한 방사능 안전 신호등 상황은 10분 가까이 기다려야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안내판에는 지역별 안전 현황 정보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어서 시민들이 방사능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도내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들어본 적은 따로 없고 핸드폰 같이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 그런 거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를 확인하려면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서너 차례 클릭을 거쳐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파일을 내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일부 수협 위판장에서 검사한 결과만 확인할 수 있고 도내 해역에 대한 검사 결과는 별도로 한 달에 한 번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반면 부산광역시는 수산물과 식품, 연안과 해수욕장의 방사능 검사 현황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 안내판에 부산바다 13개 지점에 방사능 분석 현황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 수산물 같은 경우는 생산 단계, 유통 단계에서 몇 건을 분석을 했는데 몇 건이 적합한지, 그다음에 이런 어떤 원산지 표시 단속은 몇 건이 단속이 되었고 이상이 없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위험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검사 결과를 시민들이 쉽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가운데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수산물 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업체 4곳에 분기별로 1회 실시하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월 1회로 확대하고 검사 결과를 교육청과 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현재 학교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한 택시 업체가 손님을 운송해 받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법원은 해당 업체가 이 법으로 금지된 산악금제를 편법으로 운영했다며 기준금액 이상을 회사에 내지 않은 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택시업계의 오래된 관행이 바뀌게 될지 주목됩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영업용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강순수 씨. 지난해 11월 회사로부터 운송 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고발당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강 씨가 운송 수입금 가운데 하루 15만여 원의 기준금을 초과한 금액 총 250여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건데 회사는 이를 이유로 강 씨를 해고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사원을 다른 절차도 다른 징계도 아니고 바로 형사적으로 이렇게 고소를 하는지 참 답답했습니다. 택시 안전운전과 기사 생계 유지를 위해 기사가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면 회사는 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것은 지난 2020년. 하지만 해당 업체는 말뿐인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왔습니다. 기사들이 납부하는 기준금을 하루 15만 원 정도로 정해 초과금은 기사에게 돌려주고
미달액은 기본급에서 삭감하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사실상의 산업금제를 운영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회사가 기준 운송 수입금을 납입하도록 정한 것은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며 실질적인 산업금제를 시행할 경우 수입금 전액을 내야 할 의무가 없다며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산업금제를 별도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그동안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실시되도록 하게 하는 그런 경종을 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판결에 앞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도 강 씨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복직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업체 측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판결로 택시업계의 오래된 관행이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느새 8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한낮 체감온도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토요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일요일은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 전 지역에서 맑아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정도까지 오를 텐데요.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와 동부 지역 23도, 성판악 17도로 시작하겠고요. 북부와 남부 지역 24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30도까지 오를 텐데요. 서부 지역 29도, 산간 지역은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체감 온도는 이보다 2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0.5에서 1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해상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올 텐데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정체전선이 발달하면서 일단 수요일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먼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제9호 태풍 사울라와 제10호 태풍 담레이의 이동에 따라서 날씨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8년 넘게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휴양용 주거단지 사업 부지에 대한 JDC와 토지주 측의 토지보상 조정 절차가 조만간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JDC에 따르면 법원의 중재로 진행된 사업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지난달 말 나왔고 양측의 열람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협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이 토지보상 금액에 합의하면 JDC는 전체 부지에 대한 보상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 이후 토지주 390여 명 가운데 170여 명이 JDC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제주예술고 설립에 학부모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열린 예술고 신설 또는 전환연구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에서 연구진은 학부모 1000여 명에 대한 조사 결과 84.3%가 예술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술계열 진로나 진학학생 조사에서는 관련 정규 교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59%를 차지했습니다. 연구진은 애월고 미술과와 함덕고 음악과의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해 예술고 신설이나 전환, 유지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제주도 친환경농업협회 등 6개 단체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단체 연대인 제주 농민의 길 창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도내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르고 타 시도에 비해 해상 물류비까지 더해져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농민단체가 연대해 식량 주권 사수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과 어민 지원 행사가 오늘 제주문화방송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는 옥돔과 굴비, 갈치 등 8개 품목을 30% 할인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합니다. 한편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해 원전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제주 수산물 판매와 유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시 을 당협위원장 선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직 강화 특위는 어제 회의를 열고 제주시 을 지역구를 포함한 전국 4고 당협 36곳 가운데 10여 곳에 대해 인선을 결정했지만 아직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고 당협 위원장 공모에서 제주에서는 김승욱 전 제주시 을 당협위원장과 김효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부원장, 현덕규 변호사가 응모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당협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전략 공천을 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단기 운전 자금을 조달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50억 원 규모의 추석 특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규 운전자금 대출로 한 업체에 4억 원까지 지원되는데 전문 서비스업과 유흥업 등 일부 업종과 신용등급 우량 업체는 제외됩니다. 오늘 아침 7시 45분쯤 서귀포시 가파도 인근 바다에서 5톤급 어선을 타고 나간 60대 선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